자, 이걸 한번 보세요. 안세영 직격 발언. 대상은 협회다. 김학균 감독. 세영이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금메달 획득에 환호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와 그 옆에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감독. 자, 인터뷰를 마친 후에 감독, 코치에 대한 문제였냐라는 질문에 안세영 선수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스타, 세계 랭킹 1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미 기사를 너무 많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하여 이 총감독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협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하여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 과연 안세영 선수의 비판을 수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회 운영에 대해 선수가 감정이 쌓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안세영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낫기 힘들었다. 대표팀이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는 한수정 트레이너 선생님이 정말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눈치를 많이 보셨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 정말 죄송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겠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공식 회견에서 쏟아낸 안세영 선수에 대한 부상, 내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진이 문제였다. 10월 첫 검진에서 최소 2주 재활 진단이 나와 큰 부상을 피한 줄 알았지만 오진이었고 재검진 결과 한동안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이는 결정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슬럼프를 겪는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상만 잘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세계 랭킹 1위에 이번에 금메달까지 거머쥔 안세영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쉽게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회 성적 역시 협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떼긴 했지만 대표팀 전반적으로 부진한 마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복식, 혼성 복식에 나섰던 선수는요,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다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배드민턴협회보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에게 먼저 연락이 닿았는데 이 김학균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사가 올라온 걸 봤다. 우리 대표팀 내의 선수, 지도자와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뷰 후 세영이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감독 코치나 우리 대표팀에서의 일은 아니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감독은 세영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팀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선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 말을 들어줬겠느냐.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감정이 많이 쌓였던 부분이 있다.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바통을 배드민턴 협회로 슬 넘기는 이 김학균 총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쉽게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양궁처럼 배드민턴도 체계적이었더라면 이 엄청난 분개심이 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뭐 알다시피 대표팀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고 부상 관리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이번의 문제의식은 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있다.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선수에게 이번이 기회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회를 주면서 관리해줘야 한다. 작심 발언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년도부터 준비했다라고 해요. 내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나의 원동력은 나의 분개함이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내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달라져야 한다. 엄연히 다른 체제이고 그렇게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누어져야 하고 훈련 방식도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단식 선수들은 스타일이 다 다른데 한 방향으로만 하려 하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드민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명확하게 꼬집은 거죠. 결국 성적은 항상 복식이 내다 보니까 치료와 훈련에서 항상 복식 선수들이 우선순위였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타이징 대만 선수는요, 트레이너 2명에 코치 1명을 데리고 천이페이 중국 선수와도 이번에 트레이너 2명을 데리고 왔더라. 차라리 자신도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대표팀의 훈련 방식의 효율성도 지적했어요.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똑같고 배드민턴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똑같다. 이게 오히려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크게 만든다. 부상이 안 오게 훈련을 하던지 부상이 오게 되면 제대로 휴식을 취하게 조치를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부상은 오게 되고 훈련은 훈련대로 힘들고 정작 경기에는 못 나가는 시기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협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후에라도 설명을 요구할 순 없었냐라고 물어보자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였다. 대회가 끝나면 끝인 상황에서 내가 물어볼 기회가 없다. 미팅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마쳤어요.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었다면 좋겠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가대표팀의 훈련 방식이 오히려 부상을 야기시키는 구시대적인 방식인데다가 선수들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에만 이 안세영 선수는요, 시합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사실 이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도 선수에 대한 케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4번, 작년 한 해에만 14번이나 세계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수 몸 상태가 이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과도한 세계대회 출전이 결국 부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에 1.6번 골로 대회를 나간 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식 결승전 도중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작 파스와 테이핑으로 그냥 응급조치만 받고서 어떻습니까? 경기를 속개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심각한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28년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방수연 MBC 해설위원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쏟아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 팬들도 동조하여서 국민신문고에 배드민턴 협회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조목조목 과거 자료로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상 있는 선수에게 2023년 16개 대회 출전이 말이 되냐? 2023년 항저우 게임 당시 안세영이 경기 시작 전 MVP 투표를 했다. 23시간 동안 3경기? 이건 일정이 말이 안 된다. 문체부에 감사를 요구한다. 국민신문고에 청원글이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국민신문고에 여기에 대하여 엄중 처벌, 엄중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부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결국 협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많은 조절, 재활복귀할 수 있는 진단 내용과 달랐던 오진, 거기에 이 통증과 부상을 케어할 수 있는 일정 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우버컵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장염 증세로 컨디션 난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초에도 슬개건의
부분 파열된 부분이 처음 진단 내용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좋아질 수 없다. 최대한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다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서승재 선수의 경기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만이 아니라 남자팀의 서승재 선수 역시 엄청난 경기 일정을 소모하면서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해 왔다라는 겁니다. 복식 경기의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달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정부도 나서게 됐습니다. 문체부에 누가 있습니까? 문체부 장관이 있잖아요. 이 문체부 장관도 이번 경기에 대하여 세세하게 파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최강자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인가 하고 제가 좀 봤더니, 자, 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이 아이가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왔었다. 굉장히 이 경기에 있어서 자신의 부상과 혼자만의 그런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선수촌이라는 곳 자체가 세영이 한 명에게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공개된 지금 요 통화 목록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김학균 대표팀 감독이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다. 세영이가 협회와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안세영 선수의 통화 목록에 있는 프로필 사진인데 대한체육회 규정심사관이자 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이날 SNS에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뜬 통화 목록을 띄우면서 세계 최강자에게도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고치고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 목록에 안세영 선수의 프로필이 텅 비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급기야 김학균 감독이 말한 것처럼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정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가기 직전에도 굉장히 부상 상태가 안 좋았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의사가 파리올림픽을 간 이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위해 파리까지 다녀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7월 16일에 안세영 선수로부터 발목 쪽 부상을 당해 테이핑을 하지 않으면 걷기가 힘들고 사이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예 안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휴대용 초음파로 간 부분 파열이라고 진단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선수가 많이 불안해하며 파리 현지에 와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앞서 안세영 선수가 파리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7월 11일에 진천선수촌에서 진료하면서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잘하고 와라 이렇게 격려했었는데 갑자기 반대쪽 발목이 다쳤다고 하니 매우 안쓰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안세영 선수의 발목 상태예요. 침 막 맞고 있죠? 자, 이 상태로 경기를 뛴 겁니다. 당연히 반대쪽 발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왼쪽 다리가 다치면 이 다친 다리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야 하는데 선수들은 걷는 게 아니라 뛰잖아요. 점프를 막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쪽 다리가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원래 아팠던 다리 말고도 반대쪽 다리도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양쪽에 부상을 입고서 시합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개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합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선수의 상태를 묻자
7월 22일 오전에 급히 출발하여 도착하자마자 바로 안세영 선수를 진료했다. 얘기를 듣고 짐작했던 것처럼 비골근건 부위가 많이 부어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 치료를 했다고 해요. 침도 맞고 추나 치료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 것이 한의사분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정식으로 간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조율하여 출국한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파리에서 안세영 선수 이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함께 치료를 했다. 매일 진행했다. 선수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힘든 부상을 안고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지 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한의사 담당분이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분이 또 한의학계의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걷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발목이 엇갈려져 있었다. 아무래도 배드민턴 선수들이 스텝을 많이 뛰다 보니까 당연히 아픈 다리가 아니라 멀쩡했던 다리에 무리가 많이 온 것이고,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발목에 큰 부상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배드민턴 협회가 뭘 했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안세영 협회 대표팀은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넣은 안세영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자마자 정말 황당한 행보를 보여줬어요. 바로 자신이 속하고 있었던 배드민턴 협회와 전체 스포츠 협회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날선 비판의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세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산불에 시달린 것 같다. 불통, 불신, 불안. 이 산불에 10개월 동안 시달렸다. 아니, 운동선수라면 스포츠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딸 정도로 노력했는데 그 10개월 동안 본인은 불통, 불신,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한계를 확인했고 스포츠사에서 유례없는 선택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 선수를 2대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상식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는 느닷없이 대표팀 생활을 통해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오른쪽 무릎 슬개건 부상을 입고 이를 관리하고 재활치료와 정상궤도 진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결국 이 순간의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대표팀과의 결별을 예고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반향은 예상대로 굉장히 컸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김학균 총감독도 협회 관계자들도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협회와 선수 간의 골이 오래전부터 깊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축구협회 관계성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큰 불합리함을 느꼈길래 이런 얘기를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여러분 금메달 따시면 어떠세요? 금메달 따고 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선수들 예를 좀 보여드릴까요? 금메달을 따고 나면요, 보통 선수들은 너무나 행복감과 고향감에 기뻐합니다.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시간도 모자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안세영 선수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통탄함을 쏟아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찢어진 인대를 부여잡고 끝까지 경기를 마칠 만큼 인내력이 뛰어난 선수가 도대체 무엇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일까?
부상을 당한 뒤 겪은 대표팀 생활에 대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라며 치를 떨었던 안세영 선수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상처가 되는 말이나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팀과 안세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배드민턴인이 가장 낮은 수위의 몇 가지 사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 SNS를 통해 밝힌 대로 이 사건의 발단은 부상 관리였다라고 해요. 안세영 선수는 항저우 게임에서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 대표팀 트레이너가 했던 테이핑이 오히려 통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귀국 뒤의 검진에서 재활치료 2주에서 5주짜리 부상이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표팀을 통해 받은 재활치료는 안세영 선수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재검으로 상태가 최초 진단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때부터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 관리 방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도 커지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선수 입장에서 부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상을 당하게 되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돌파구를 위한 요청은 코칭 스텝과 협회에 의해 묵살됐다고 합니다. 우측 허벅지 부상으로 8강에서 기권한 인도 오픈게임 당시 안세영은 김학균 총감독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해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대표팀이 함께 움직여야지 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부상으로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무기력했었던 안세영 선수는 빠른 회복을 위해 소속팀 삼성생명의 트레이닝 파트에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하니까 대표팀 관계자로부터 여기 선수촌에서 받자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후배 위계가 있는 대표팀 생활,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잡무를 할 때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 훈련 외적인 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걸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표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관례를 우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야, 너가 후배인데 선배들 챙겨야지. 뭐 이런 악습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 씨가 김태규 협회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금메달했다고 그 순간 기뻐하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협회 관계자와 대표팀 지도자 입장에서 안세영 선수를 다른 선수와 달리 대우하여 특혜 의혹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린 선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안세영은 부상 전에도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5월 달에 출전했던 시합에서도 별다른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국가대표 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 대표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세영이 관례를 무시하고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지킨 이들이 만든 결과가 달랐겠냐라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처럼 황금 세대를 자신했던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고작 금메달 1개에 그쳤다라는 거죠. 물론 고작이라는 평을 하기에는 금메달 1개도 너무나 값지지만 황금 세대라고 표현이 됐을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은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개밖에 그치지 못했을까요? 협회에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세영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 배드민턴 협회에 선수 육성 관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는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어필하면서도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직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의 입장이 그저 단순히 자신만,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평이 많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기사가 쏟아집니다. 안세영 씨의 부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특별 대우 요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딸 혼자의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금메달을 따고 난 직후 안세영 선수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담겨졌는데 사실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 선수의 부모 역시 대표팀이라는 이 단체 생활 속에서 딸이 혼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안세영의 부모 안정현, 이현희 씨 역시 결승전 직후 현지에서 YTN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영이가 몸에 대한 것 말고는 사실 다른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없다. 경기력하고 운동 배우는 부분, 몸 관리해주는 부분이 본인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데 사실 선수촌이라는 것이 단체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세영이 한 명한테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딸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를 받고 싶고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원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세영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세영이도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었고 상처도 많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싶다. 본인이 목표했던 올림픽이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면 본인이 준비하는데 힘들 수 있어 올림픽이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라며 항상 말해왔다. 저희는 세영이가 잘 생각해서 잘 이겨내고 잘 판단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단발적인 마음으로 욱하는 심정에서 꺼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 참다가 터트린 이야기에 속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결국 안세영 선수가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배드민턴은 단식과 복식이 다르다. 그런데 협회는 모든 것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하고 있다. 배드민턴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금메달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사실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루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상상과는 다르게 저의 인터뷰에 다들 놀라셨죠? 일단은 숙제를 끝낸 기분에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저의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어 참 저의 서사는 고비가 쉬운 게 없네요. 먼저 저의 올림픽을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끝에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네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또 자극적인 기사들로 재생되는 부분이 안타깝네요.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세영 선수가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곡해라는 표현이 뭡니까? 왜곡한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여지잖아요.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제대로 표현해달라. 쉽게 말해서 은퇴라는 표현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선수 관리에 문제성이 존재했다. 이 얘기를 은퇴라는 단어로 덮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국가대표와 함께하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귀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심지어서 진종호 의원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인데 진종호가 누굽니까? 올림픽을 모를 수가 없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안세영의 용기 있는 폭로 유야무야 되지 않게 만들겠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혼신의 분투로 금메달을 쟁취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주신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종목은 다르나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협회의 존재 이유가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것에 힘을 쏟겠다. 다시 한번 부상에도 혼신의 분투로 국민들께 기쁨을 안겨준 안세영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자, 진종호 국민의힘 과거 선수였었던 선배로서도 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격계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금메달을 휩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진종호 선수마저도 이번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대변해 줬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번져지자 현 대통령도 인지를 했고 협회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안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올림픽이 폐막되는 대로 문체부가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는 일로 안 선수와 협회의 입장을 듣고 공정히 처리할 것이다. 안 선수의 이번 사태는 대통령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아픈 부상을 숨겨가면서 본인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이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